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쌓인 눈 그리는 방법하고 눈이 쌓인 풍경을 그리는 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이에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익혀두자고요. 또 눈 내렸을 때는 이 눈 내리는 풍경 한번 기록해 둬야 되겠죠. 여러분, 펜으로도 눈이 쌓인 풍경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먼저 쌓인 눈 그리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 눈을 그리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얀 눈이 쌓인 것을 그릴 때는 이 선의 생략이 필요해요. 선의 생략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태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선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육면체인데 중간에 이 세 개의 선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하나의 하얀색의 어떤 덩어리로 느껴지잖아요. 반듯한 직육면체라기보다는 뭔가 뭉글뭉글한 눈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럴듯하죠. 햇빛을 준다고 하면 이런 면이 나오겠죠. 어때요? 하얀색 무슨 아이스크림 같지가 않아요? 하얀색 눈을 그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의 생략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한번 가보죠. 이런 거요. 이건 뭐가 생략된 겁니까? 이런 선이 하나 생략됐어요. 그렇죠. 케이크 같죠? 근데 이걸 과감히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얀색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조금만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뭔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하얀색의 덩어리감이 느껴지죠?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집 지붕에 눈이 쌓였을 때의 그 쌓인 눈, 이것도 중요하죠. 박공지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박공지붕에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껏 쌓였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그리되 뭔가 두께감이 더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립니다. 자, 뭐가 생략됐어요? 이 가운데 선이 하나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 하면 이렇게 뭔가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 뭔가 하얀색 눈이 쌓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선 하나 생략했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하얀 눈은 여러분 어두운 배경으로 그립니다. 빛은 뭘로 그려요? 어둠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얀색은 까만색으로 그리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해칭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채널에서 많이도 소개했습니다. 이 해칭이라는 이 기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해칭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박스 하나 쳐놓고 보면 이런 면이 있으면 세로 해칭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해칭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가로로 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레이어드 형태로. 이 해칭은 어떤 재질을 표현하거나 어떤 그림자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그림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하얀 눈을 표현할 때에 익혀야 될 것이 바로 이 해칭인데 요거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박스 하나만 치시고 연필로 자연스럽게 곡선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얼기설기 곡선이 좀 틀려도 돼요. 이렇게만 곡선을 만들어 놓고요. 자,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해칭의 간격을 좀 더 넓게 해서 밝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둡고요. 일로 올라갈수록 밝은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칭은 세로 해칭만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어두우니까 해칭의 간격은 빽빽하게 하셔야겠죠. 네, 이 해칭을 할 때는 끈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이 정도는 견뎌줘야 됩니다. 이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급한 사람들이 이걸 하면요, 심신을 수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간격을 넓혀서 가는데 겹치게 하는 거예요. 겹친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조금 간격을 넓혔죠? 근데 겹치는 것이 이 정도의 폭으로 겹치겠어요. 얼마큼의 폭으로 겹쳐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시 푹 하고 들어가도 돼요. 다음 조금 더 넓게 갈게요. 자, 뭐 끝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겹치는 것은 과감하게 겹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겹치는 효과를 저는 내자는 거예요. 자, 여기도 더 넓게 겹쳐야 할 때는 겹칩니다. 이렇게. 자, 제일 위에도 더 넓게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아래 해칭 부분과 겹치자는 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핵심이에요. 이 어두운 배경을 너무 균일하게 하지 말자는 뜻이죠. 깊이감이 더 느껴지는데 형태를 알 수 없어. 뭔가 좀 더 막 많아 보여. 이 겹침의 효과를 꼭 주자는 겁니다. 어두운 배경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숲 이런 것들 있겠죠. 뭐 어두운 하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레이어드 시켜서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쌓였을 때 어두운 배경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연필로 박공지붕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아까 쌓인 눈 그리는 법으로 했죠? 생략했어요. 어두운 배경은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이드선을 한번 쳐놓아 볼게요. 뒤에 아마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을 그릴 때는 이렇게 선들을 그쳐주세요. 레이어드 되는 선을.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아무래도 숲이 좀 어두울 겁니다. 그 어두움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경계선 그대로 잘 맞춰주시고 해칭을 세로 해칭으로 좀 더 빼곡하게 그려줍니다. 좀 이렇게만 그려도 저 뒤에 숲의 느낌이 입체감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조금만 더 간격을 넓혀보죠. 자,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 연필선이 지워질 겁니다. 어느 정도 반듯해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겹치라고 했습니다. 겹치면서 가볼게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조금 더 간격을 넓혔습니다. 겹치는 거를 충분히 겹쳐도 됩니다. 자, 여기 만나는 점, 연필선과 만나는 이 점을 잘 계산해서 잘 끝나주셔야 됩니다. 이 연필을 나중에 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이 해칭만 남을 거예요. 연필선이 없어졌을 때 반듯하게 남아야 돼요. 끝부분이. 자, 위에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좀 넓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사선 해칭으로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연필선을 지워보겠습니다. 지웠을 때 느낌을 보세요. 어때요? 지붕에 흰 눈이 잔뜩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선 하나 없앴고 뒤에 배경을 이렇게 해칭 기법으로 겹침 효과로 줬더니 이 정도의 분위기가 났어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눈 쌓인 풍경을 펜드로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3분의 선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9등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거 구도 잡는데 되게 중요해요. 구도를 잡아야 그림이 좀 대충 그려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구도를 꼭 잡으세요. 딱 안 맞춰도 돼요. 대충 그려도 됩니다. 4개의 스위스팟의 주인공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 아래 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이 점에다가 주인공인 집을 그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먼저 연필로 그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연필로 그리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형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집의 가장 아랫부분이 요 선이에요.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을 이제 위쪽으로 배치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집이 이 선에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가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집은 박공의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요 정도로 갈 거고요. 예,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살짝 기울어질 거고요. 지붕이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것이 하나 있고요. 쌓인 눈의 언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집이 이 정도에서 낮게 이렇게 박공 형태로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의 집이 가이드선 너머에서 살짝 이 정도 높이의 이 정도 사이즈로 지붕은 살짝 정면에서 보이고 있네요. 자, 창문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쪽에 떨어져서 생긴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쌓인 눈이 이렇게 쌓일 겁니다. 일단 연필로 이렇게 대충의 형태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윤곽과 사이즈 요것만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무 펜스가 아주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런 펜스들이 이렇게 마운드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숲이 보이죠. 숲이 중요한 것은 이 숲의 어두움 때문에 이 흰색의 눈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나무의 줄기만 조금 이렇게 형태적으로만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쭉쭉 뻗는 나무 줄기입니다. 이 정도만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숲의 전체적인 형태 이것만 조금 얼기설기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푹 꺼지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는 쭉 올라가서 거의 끄트머리 가고 여기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숲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군데군데 하얀색이 조금 많을 것 같은 부분을 표현해 놓습니다. 이제 라이너 펜을 들고요.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붕에 얹혀 있는 하얀 눈을 그리는 거니까 이 경계선은 긋지를 않을 거예요. 나중에 지웠을 때에 이 선이 안 남아야 하얀색의 몽글몽글한 눈이 쌓인 듯한 느낌이 나요. 나머지만 그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러니까 집의 구조 부분만 그려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진하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통나무집 같아요. 여기 해칭은 이런 식으로 가보죠. 자, 이렇게 해칭을 통해서 그어 주시는데 뭔가 지금 창이라든지 집의 재질 이런 것들을 좀 얼기설기 표현해 내면서 그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까만색을 그리는 이유는 그만큼 흰색에 쌓인 눈이 강조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이렇게 저는 세로 해칭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세로 해칭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인체 구조상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겹치기를 활용하면서 그림이 좀 더 있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쪽 집입니다. 이쪽 집도 여기가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죠. 자, 이렇게 세로 해칭으로 갑니다. 자세히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하게만 그리신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냥 뭐가 있어요. 그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펜스 부분, 눈 언덕들을 고려해 가시면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어둡죠? 그릴게요. 이렇게 진한 곳은 진하게, 처마 밑부분은 그림자가 졌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진하게. 자, 이쪽 부분 여기 진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동차까지도 쌓인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펜스 부분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면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칭으로 뭔가 있어 보이죠? 되게 뭐가 많아요. 이렇게. 자, 이런 마운드 형태만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이 나무 펜스.
자, 얼추 이제 집의 형태를 표현을 완료해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하얀 눈이 쌓인 지붕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쌓인 눈의 윗부분은 제가 이 라이노펜으로 긋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울 겁니다. 지웠을 때 선이 안 남아야지 포근하게 내려앉은 지붕 위에 눈이 표현돼요.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배경을 그릴 겁니다. 쌓인 눈 그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하얀 눈은 어두운 배경으로 그린다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해칭이라고 표현했죠. 해칭 연습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뒤에 배경을 이제 그릴 겁니다. 숲의 배경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계선은 제가 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경계선은 웬만하면 제가 여기는 비워둘 거예요. 해칭을 안 긋는다는 거죠. 가장 진한 아랫부분, 자, 그 다음 진한 부분, 자,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 연필선으로 만들어 놓은 이 눈과 숲의 경계 라인, 여기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그으시면 되는데 거기 면까지 정확하게 다다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그어볼까요? 아래 부분은 진할 거예요. 그러면 진하게 한번 긋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이 선에 닿는 부분까지 꼭 신경 쓰시라고 했어요. 아래 부분은 진하니까 진한 것 그대로 아주 밀도감 있게 그어주세요. 자, 반드시 수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살짝씩 틀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선이 지워질 거예요. 연필선이. 그러면 지워졌을 때 여기가 딱 떨어지면 좋겠죠. 자, 이 라인도 한번 진하게 가볼게요. 이거 팔 아파.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너무 좋아.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이 안에서 또 쪼개서 그려도 됩니다. 자, 여기 끝에 닿는 부분이에요.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끊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겹치게요. 자, 이제 하단부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 조금 여유 있게 좀 밝게 가겠습니다. 자, 해칭의 간격이 넓으면 밝죠? 근데 겹치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요거 파져 있는 부분 경계 잘 보시면서 긋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숲 같아 보일 거니까요. 자, 이제 여기 경계선 왔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렇게 나무 피해서 빼곡하게 진하면 진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지붕에 쌓인 흰색의 눈이 더 강조될 겁니다. 자, 주인공 집이니까 좀 신경 쓸게요. 아까 그어놨던 연필의 경계선들은 잘 신경 쓰시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겹치기. 자, 다음 단계에 조금 더 널찍하게 가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구멍들만 잘 지켜가면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추 이제 숲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단계일 거예요.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는 제가 미리 잡아놨습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 끊어서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자,
끊어서 가주세요. 끊어서. 왜냐하면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줄기가 다 보이진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눈 쌓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나무의 줄기는 이렇게 끊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아랫부분은 진하게 가되 끊어서 가주십시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다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줄기는 이렇게 끊어서. 여기도 이렇게. 결국 해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자, 일단 큰 줄기부터 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또 일이야. 계속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뭐 그림 그냥 대충 그리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이게 정성을 기울여서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대충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려도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믿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비어있게 이렇게. 자,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해놔도 숲에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Y자를 그리면서 끊어가면서 해주세요. 눈이 쌓인 나무 같은 느낌이 좀 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뭔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얼추 이렇게 계속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이게 양념 같아. 자, 이렇게 이제 경계선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한 번씩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선을 지우겠습니다. 자, 연필선이 지워지고 선이 생략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덩어리감 있는 눈 쌓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펜 드로잉으로 눈이 쌓인 풍경을 그렸더니 굉장히 운치가 있죠. 좀 색다른 느낌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예술적이지나요? 단아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이 선이 가져다주는 이 매력. 뭔가 아주 고요하고 고적한 느낌이 오히려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